안녕하세요. LA의 정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뉴 모델 Y 수요가 대폭발에 하고 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중국 매출이 나왔는데 거의 미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미친 상승이 온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현재 피바다이지만 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자, 일단 다우 보세요. 0.16 빠지고 있죠. 그리고 S&P 0.19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미미합니다. 나스닥도 0.17 빠지고 있는데 재밌죠? 나스닥이 덜 빠지고 있죠. 보통 S&P가 지금 0.19면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뛰어야 되는 0.4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0.17이니까 오히려 적게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재미난 건요.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거의 2배 이상 뛰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가. 근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어제랑 비슷한 지금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내일 시장이 뭐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렇게까지 안 좋았는데, 오늘 보면 확실히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벌써 너무 많이 떨어졌다. 벌써 priced in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적당히 그냥 이렇게 뭐 밀려도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내일도 비슷한 흐름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면은 내일 의외로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씩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일은 71.63입니다. 좀 올랐어요. 오일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 역학 구도가 좀 생기고 있죠. 그 전쟁도 이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분노하면서 푸틴에게 자, 이게 이 전쟁이 쉽게 빨리 끝나지 또 않는 거 아닌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요런 두려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과의 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지금 기름값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 $60 중반에서 괜찮았는데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이거 주목해야죠. 지금 4.1입니다. 자, 어제도 4.1대였죠? 오늘도 4.1대입니다. 요게 지금 그 4.2까지가 최고 밑이었는데 이제 4.1자를 아주 자주 보게 되죠. 이게 더 내려가서 이제 4.0대가 나오고 그리고 4% 아래로 내려간다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일 가격 떨어뜨리고 10년물 금리 내리는 게 목표 중에 목표예요. 근데 10년물 금리를 지금 은행권에게 규제 풀어줘서 미국 채권을 사게끔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많이 안 사주더라도 이 소위 미국 은행이 살 수 있게끔 규제를 이제 사실 풀어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과거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요. 그 엄청난 위기가 있었잖아요. 재정 위기가. 그때부터 미국이 정부가 이 은행들에게요. 좀 더 소위 말해서 조금 단도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제, 뭐 어떤 자기 자본 비율부터 시작해서 미국 채권을 또 사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확보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겠죠. 그 체이스 은행의 CEO가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은행의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그 호흡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어려울 땐 항상 탐리죠. 자, 탐리가 오늘, 이 또 CNBC에 나와서요, 중요한 발언을 좀 몇 가지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그 시점은요, 바로 포스트 웬즈데이, 즉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날이 바로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온다. 즉 터닝 포인트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포스트 웬즈데이. 포스트 웬즈데이입니다. 자, 수요일 날 그 후로는 markets are going to have some visibility라고 합니다. 드디어 시장이 뭔가 움직임들이 괜찮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at allows us to take some of the selling pressure off라고 하고 있죠.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수요일 날 되면 그때 이제 현재 sell off라고 하는 그 부담감들 있죠. 많은 투자들이 막 팔아야 되나 팔고
팔고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이제 프레셔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수요일인가? 수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수요일은요,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 reciprocal 관세를 매기는 그때죠. 상호 관세. 그러니까 그게 발표가 되고 나면요,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의 변화가 오히려 찾아올 수 있다. 시장이 점점 더 움직임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맥락으로 읽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소리냐? 관세가 부여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요, 시장에서 다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매기는 거, 상호 관세 벌써 발표가 됐잖아요. 시장은 벌써 움직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발표들을 보고 나면, 이제는 이제 그 1달러기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뭔가 흐름세를 갖출 것이다. 상승 흐름세를.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로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4월 달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통 4월 달에는 괜찮아요.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주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절성, 을 한번 또 신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4월 달, 그 다음 이 4월 달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도 그렇게 선물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뭔가 흐름세가 이 터닝 업 되는, 즉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탐리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탐리가요, 굉장히 괜찮아요. 원래 탐리가 올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작년에는 좀 그 거꾸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는 이 상반기가 좋을 거고 하반기가 좀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올해 초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관세 때리는 걸 보면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저하고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떨어지고 뒤에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했거든요. 아마 이 탐리의 분석이 계속 맞아왔는데 이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로 4월 2일 이후로 뭔가 좋은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댄 아이브스가 지금 그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댄 아이브스가 이 자신들의 투자자들에게요, 리서치 노트를 또 썼거든요. 그 따끈따끈한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또 리서치 페이퍼, 즉 이 보고서를 냈는데, 자, 그 내용 중에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앞으로 이 pure chaos for the industry, 자동차 산업에 말 그대로 그냥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pure chaos.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그냥 이건 관세는 뭐 어떤 회사들이나 어떤 기업에게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동차 관세는 자동차 회사 산업 자체에 말 그대로 핵폭탄급 충격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5,000에서 15,000입니다. 즉 5,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추가적으로 신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계속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적어도 5,000불에서 15,000불까지 뛰어오른다? 이게 지금 여러분 커요. 이 어떤 신차를 사는데 이게 평균이 10,000불이라고 본다면요, 요런 10,000불이면 1,000,000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거의 한국 돈으로 하면 1,500만 원 되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차를 사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뛴다라고 하는 건요, 부담스럽죠. 뭐 내가 이 차를 소위 한 3,000만 원에 사려고 했는데 이걸 4,000만 원에 사라고 그러면 그거 못 사잖아요. 보통 지금 캠리가 한국의 소나타급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소나타가 3,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관세 때문에 4,000만 원 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잖아요. 부담돼가지고. 그 돈이면 사실은 돈을 조금만 보태면은 오히려 더 좋은 차, 뭐 GB80이랄지 제너시스랄지 아니면은 BMW랄지 오히려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는요, 한 10,000불 정도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이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에게는요, 이거 굉장히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혼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보세요. US made cars with all US parts as fictional tale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직격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모두 미국에서의 부품을 써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야,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 해.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자동차가 회사가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무리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부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품도 미국 거.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다? 불가능하다. 그건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다 이제 가격대 맞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그 GM이랄지 포드랄지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잖아요.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러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망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정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드나 GM이나 정말 우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테슬라도 예외도 아니에요. 테슬라도 가장 적게 임팩트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미국에서 만든 모든 부품까지도 미국 거를 쓰는 건 그거는 소설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결국 the winner in our view from this tariff is no one이라는 거죠. 이런 관세, 자동차로 관세 매기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승자가 누구냐? no one이라는 거야.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전부 다 결국은 가격만 뛰어올라서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결국 관세를 때렸을 때에 미국이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먼저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 대나이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요. 이제 트럼프가 수요일 날 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면 뭔가 좀 더 변화가 있으면요. 약하게 나올 수도 있고 조절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오히려 주가가 이 탐리가 말한 것처럼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것도 미국 현재 그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요, 이 신용평가 기관사들이 미국 정부의 이 그레이드 있죠. 그러니까 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디스입니다. 자, 무디스가 지금 미국 그 이 정부의 이 크레딧 점수 있죠. 신용평가를요, 2023년도에 한번 내리지 않았습니까? 안정 단계에서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였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막 그때 재무장관도 반발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미 스탠더드 앤 포어와 그리고 피치사가 이미 벌써 미국의 등급을 트리플 A에서 이 더블 A 플러스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강등시킨 건데, 무디스가 안 내렸어요. 근데 무디스도 지금 트리플 A인데, 아마 다음번에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미국의 빚 때문이에요. 자, 미국 빚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요, 지금 이 차트는 GDP 대비 몇 퍼센트나 현재 미국의 빚이 쌓였냐라는 건데, 자, 미국의 GDP 대비 2020년도까지는 100%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가 넘지 않았는데 거의 가까이 갔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덮치고 나서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때 막 급상승해 버립니다. 거의 100% 육박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 2025년도부터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 24년도쯤에 자, 이게 올라가지고요. 지금 프로젝트 예상감 보세요. 2025년도부터는 그리고 2035년도까지 120%까지 뛸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25년도잖아요. 그럼 여기 100%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딱 100%니까 두 배잖아요. 근데 2030년도가 되면 110%, 2035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년마다 10%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도지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비용을 줄여라. 이게 그냥 일종의 하나의 미션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태연하게 방치하면요,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채를 줄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 공무원들도 해고하는 거고, 지금 뭐 피바람이 부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데이터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이러다가 미국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폭삭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이 전반적으로 빚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지금 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연방 정부의 기금들 이런 것들요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신다면, 왜 지금 트럼프며 머스크가 빈 얘기를 하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무디스까지도 나서가지고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GDP 대비 100%가 넘어간 거예요. 2배 이상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버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예산이 1억이에요. 근데 빚이 벌써 뭐 1억보다 더 많은 예산보다 2억, 3억 이렇게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배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막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빚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엄청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중국 매출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중국의 보험 레지스트레이션 이 전체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결국은 다 정상 복귀된다고 했는데, 자, 드디어 오늘요, 2만 대 이상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와 버렸어요. 자, 오늘 거의 2만 1000대 가까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요, 이 숫자가 오늘 2만 1000대인데, 보통 15,000개가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15,000개 넘으면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18,000개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꽤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18,000개 이상 팔았다는 거요. 근데 2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초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수요가 대폭발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테슬라가 한 주간, 중국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팔았던 때가 언제냐면 22년도, 20년, 21년, 22년도에 사실 가장 많이 중국에서 주문을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주간에 2만 3천 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초역대급이었죠. 근데 이번에 거의 2만 한 1000대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랜지션 기간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니퍼가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주니퍼 주문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면요, 거의 초대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니퍼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 뉴 모델 Y에 대한 수요가요, 거의 미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한번 데이터 좀 보면요. 자, 여러분 이 보라색 있죠? 보라색 선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1분기가 올라가다가 4주차부터가 뚝 떨어집니다. 5주차 뭐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거의 못 팔았어요. 15,000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도 계속 그냥 미정미정 가요.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뭐 공장이 멈춘다거나 뭐 이런 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작년 1분기 때거든요. 1분기 때 7주차 때 뭐 공장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자, 그걸 제외한다면요, 사실 이 테슬라는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신 거죠, 보라색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요. 그러다가 뭐예요? 9주차부터 12,000대를 찍고, 자, 제가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10주차 때 13,800, 그리고 11주차 때 15,000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죠. 그 다음 지난주가 17,000대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15,000대 넘어가면, 이건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흐름을 탄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17,000인데, 사실 이번에 18,000만 넘어도 괜찮은 건데, 갑자기 위로 올라 버립니다. 2만 대 돌파해 버리는 거죠.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분기 있죠. 24년도 4분기 파란색,
이 누적 말고 그냥 주간으로 보더라도 원래 4분기가 항상 좋거든요. 근데 4분기가 항상 좋은데 그 4분기보다도 더 좋아요. 지금 다 뛰어넘었죠. 그리고 나머지 뭐 전년도 대비랑 보더라도 다 뛰어나 있고요. 전년도 1분기가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그 1분기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색 선 있죠. 오렌지 컬러. 이게 2분기거든요. 그거보다도 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쭉 올라가는 이 트렌드가 너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지난주 대비 얼마나 올랐냐? 21.8% 올랐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됐죠. 자, 그리고 year over year 중요하죠. 20.03% 올랐어요. 전년도 대비 20% 올랐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가. 그리고 20%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지난 쿼터 대비니까 30.3%죠. 이거는 원래 4분기가 좋은데 올해 1분기는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전년도 대비하게 되면 1.8%나 오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번에 트랜지션 한 걸 감안하면요. 굉장히 선방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적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누적 데이터거든요. 이거에 이제 그 24년도 1분기,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5개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지지난주도 예상했지만, 작년 1분기보다 그걸 뛰어넘을 것이냐, 안 뛰어넘을 것이냐, 누적으로요. 자, 지금 여러분, 작년 분기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자, 계속 그 초록색보다도 못했었죠. 왜냐? 누적으로 지금 뭐 한 달 동안 거의 못 팔았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쭉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작년 1분기 누적보다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소위 날짜가 하루 이틀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어찌됐건 이 1분기보다 전체 누적으로 1분기 전체가 뛰어넘었다라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은 1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작년 4분기보다 못 미치고 있죠. 4분기에 지금 한 6만 대 정도 못 미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 선 있죠. 이거가 이제 작년 3분기고, 그리고 작년 2분기랑 비교하게 되면요. 2분기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다음 2분기가 대박 나겠죠. 다음 2분기는 아마 작년 3분기 정도를 뚫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또 2분기는 저렴한 자동차까지 나오잖아요. 어쩌면 역대급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최악은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중국 데이터를 보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다 복귀할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언론들이 뭐 테슬라의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뭐 문제가 많아서 또 안 팔린다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그랬죠. 일부 지역들 당연히 조금씩은 데미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다 복귀되는 거 보시면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자, 다 정상적으로 테슬라의 힘, 테슬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요. 1년 데이터입니다. 자, 1년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지금 이제 파란색 선 있죠? 이게 이제 지난 4년을 비교한 건데 파란색 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가 좀 안 좋았지만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보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2년보다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년보다도 낮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랑 비교해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올해 끝까지 가보면 오히려 가장 위에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년 누적으로 보더라도 테슬라가 지금 뭐 우리가 한 달 정도 못 팔았다는 것 뿐이지 그냥 이 정도면요. 충분히 연말이 되면 다 극복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 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럼 긴 시계열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 투자라고 하는 건요. 그런 좀 긴 안목으로 보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일을 하면서 욕도 많이 들어먹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일하면서 도매급으로 일단 그 트럼프와 함께 막 독재자니, 뭐 또 나치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그 아메리카 팩에서 이제 어떤 미팅에서요, 스피치를 좀 했는데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최근에 뭐 팍스뉴스 인터뷰와 몇 곳의 인터뷰에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긴 했는데, 자, 오늘 보면요. 지금 이 머스크가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머스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we're at turning point in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류 문명의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이제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to be honest, 정말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하냐? I'm pretty stressed about it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머스크가 지금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들어보면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의 회사가 공격받고 테슬라 차가 데미지 받고 뭐 테슬라 이미지랄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 본인이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에 가장 먼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터넷 공급해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그 아시아에서 미얀마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인터넷 그 키스를 바로 보내주고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Really easy to just go back to working at my company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그냥 내 회사로 돌아가서 내 일만 해도 정말 그게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일하러 돌아가면 난 그뿐이라는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돌아가면 참 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테슬라의 building rockets and cars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돌아가면 스페이스X 로켓 만드는 거 재밌고 자동차 만드는 거 이미 다 자동화돼 있고 가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재밌겠습니까? 그 머스크가 그런 일 회사로 돌아가면 정말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I'm still doing that part time. 자, 당연히 그것을 나눠서 또 일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자, 그렇게 가면 너무 쉽지만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In the meantime, we just have to stop the waste and the fraud at the government leve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쉬운 일인 회사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 보면은 이 사기나 정말 웨이스트 낭비적인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멈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은 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션이고 사명감 같은 건데 미국에 있으니까 본인도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미국이 정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대통령들이 정부 개혁을 하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썼는데 손 쓰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게 너무 연루된 게 많아요. 이권들이. 그게 공화당, 민주당 예외할 거 다 연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 대통령부터 계속 이걸 개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못해요. 근데 결국 머스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가 지금 맡아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천재들을 데리고서 현재 그 전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빠르게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 막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조만간에 1조 달러 절약하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이제 한 달 안에 그런 발표가 나올 텐데, 자, 그렇게 이 본인의 일단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서 봤지만, 오죽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또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까? 무디스에서요. 감히 미국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 GDP 대비 벌써 2배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5년마다 10%씩 뛰고 있다는 거 봤죠? 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만큼 지금 미국이 안 좋은데 그걸 누가 나서야 되는데 머스크가 해야겠죠. 그 머스크가 인터뷰 때 그래요. 나 그냥 지금 돈도 안 받고 하고 있고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나한테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니면 지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 지금 사실 맞아요. 머스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왜 저걸 맡아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왜 머스크가 정치 개입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흔들리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CEO가 그런 사람이면요.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머스크는요. 그냥 자기 생각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거는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밀어붙여 버리거든, 해버리거든요. 그걸 하더라도 근사하게 해냅니다. 멋지게 해냅니다.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본인이 여기 있는 동안, 도지에 있는 동안 일단 미국의 부채를 많이 줄이겠다는 거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확실히 개혁시켜 놓고 자기는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가가 튼튼해지죠? 미국 경제가 튼튼해져요? 그러면 기업들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리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거 아닙니까? 역사는 와 머스크가 미국의 재정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데이터를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면 결국 여러분 결국 이게 테슬라에게도 좋고요. 머스크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할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하게 되는 여러 비즈니스가 굉장히 정부의 혜택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좀 보신다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요. 오늘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데 자, 뭐라고 했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의 스페셜 인플로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특별 지위가 부여됐어요. 뭐 사실은 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국무위원이요. 그래서 스페셜 직책을 받았는데 한 달 뒤면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달 뒤에 이제 업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딱 이제 30일 남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I think he's amazing. 자, 트럼프가 이럽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I also think he's got a big company to run. 자, 그리고 뭐 머스크가 정부 일도 해서 좋지만 또 지금 운영해야 될 회사가 큰 회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돌아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죠. At some point he's going to be going back. 그리고 he wants to. 자,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느 시점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스크를 데리고 있고 싶지만 결국은 이 본인이 또 돌아가야 되고 운영해야 될 게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대략 한 달 뒤쯤이면요. 이 머스크가 이제 본연의 이제 이 중요한 업무를 끝내고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 같은 거는요, 한번 세팅해 두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쭉 돌리게 되면 아마 머스크가 훨씬 이제 일할 분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치 쪽하고는요, 이제 좀 더 이제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한 달 뒤쯤이면 굉장히 오히려 또 이 주가가 더 부양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미난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도 터닝 포인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TV였습니다.